안녕하세요. 뉴 원리 통계학 버전 1의 이원입니다. 24번째 시간이 있네요. 제가 부제로 오가며 쉽게 배우는 통계학이라고 했는데 정말 좀 쉽게 배우고 있으신가요? 상호 그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설검정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평균 뮤에 대한 양측검정을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양측검정 넘버 2로 이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양측검정을 했어요. 오늘 간단히 단측검정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측 검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미우제로 어떤 특정한 값이다, 그 값이 아니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을 하고, 사실은 이런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이해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런 식을 이용을 해서 기가격이라는 것을 H제로의 기가격, 이럴 때 H제로를 기각한다 하는 것이 물론 H제로의 그 기가격이죠. 뮤 제로를 중심으로 조금 뺀 값보다도 더 작거나 뮤 제로보다 조금 더한 값, 이 똑같은 값이에요. 똑같은 값을 더한 값보다도 더 클 때 H 제로는 기각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표본 평균이 얻어지는데 데이터에 의해서, 표본에 의해서 이 값이 뮤 제로로부터 좀 떨어져 있을 때 H 제로를 기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기각하는 거고, 그거 얼만큼 떨어져 있을 때 기각하느냐,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H0, 모집단의 평균은 뮤0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가설 검증은 귀무 가설이 맞는다고 전제하고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뮤0, 뮤가 50이다. 뮤0가 여기서는 50이에요. 50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여기 설명문입니다.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예요. 그렇죠? 그런데 H0가 참일 때, H0가 맞는다고 그럴 때의 정규 분포를 이 그림은,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표본을 얻었을 때 표본 평균값 X바가 뮤제로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그게 이 값입니다. 이 값. 그렇죠? 이 값. 보다 작거나 기가격이야. 음영 처리된 부분이 이 부분보다 클 경우 H0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왜? 표본 평균값이, 그러니까 표본 평균값이 여기에 놓일 때, 여기에 놓이거나 여기에 놓일 때 표본 평균값이 H0를 기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표본 평균값이 뮤0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야. 네? 표본 평균값이 실제 얻은 표본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X 바값, 실제 얻어진 표본 평균값이 여기에 놓이거나 여기에 떨어져 있으면, 놓이게 되면 뮤0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는 구간이 이 구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뭐예요? X바의 평균은 뮤가 뮤 제로라고 보고 전제하고 지금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큰 값이 나오고 또는 작은 값이 나와서 H0를 기각했어. 뮤 제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어. 그러면 뭐예요? 잘못한 거죠. 그러면 뮤는 뮤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을 기각하니까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하고, 이 음영 처리된 부분, 이게 뭐야? U의 수준 알파가 된다는 거야. 여기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딱 맞아떨어지죠? U의 수준이라는 개념. 우리가 상식적으로 표본 평균 값을 얻었는데 X바가 뮤 제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 H0를 기각한다. 이거를 임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의 평균은 뮤0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하게 된다. 잘못 판단한 거다. 의사결정한 거다. 그러면 잘못하는 그 오류, 그 오류를 일정 오류라고 그러고 일정 오류를 범할 확률을 알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합하면 알파란 말이야. 가운데는 뭐야? 1 마이너스 알파야. 1 마이너스 알파는 전에 우리 구간 추정을 할 때부터 조금 들었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구간 추정하고 가설 검정하고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이가 그리고 이가 뮤제로 마이너스 t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뮤제로 더하기 t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이 두 개 값을 뭐라고? 임계치라고 불러. 임계치. 크리티컬한 값이란 말이야. 크리티컬하죠? 이 두 개의 값은. 그렇죠? 왜냐? 표본 평균 값이 요가 밖에 있으면, 바깥쪽으로 있으면 H0를 기각하고, 요가 안에 있으면, 즉 이 범위에 있으면 H0를 기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값이라서 저거를 임계치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 값들을 경계로 전혀 다른 상반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임계치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합니까? 네? 바람직하지 않죠? 아주 조금 작아, 이 값보다. X바가 여기 놓였어. 아유, 여기 안 그려지네. 여기 안쪽으로 들어왔어. 예? 또는 뭐 여기 놓였어.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H0를 기각하지 못하고 임계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요 임계치의 바깥쪽에 있으면 H0를 기각하고 아슬아슬한 0.01 차이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다? 그건 좀 그러네. 예. 그러나 표본평균값이 임계치와 아주 미미하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유의수준을 일정하게 정해두고 일반적으로 5% 가설 검정하는 것보다 유의 확률이라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유의 확률을 P값, P밸류라고 그러는데 유의 확률을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이 연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람직하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요 유의 확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됐나요? 예, 용어도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서로 얽혀 있다, 서로 관련이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가설 검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야, 사실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통계학의 기초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뭐 아주 충분히 만족할 만큼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드, 조금 어려운, 조금 복잡하게 이것저것 설명되어 있고 이런 교재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교재는 왜 이렇게 표현했지?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인데 뭐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여기까지 완벽하게 잘 이해를 했을 경우. 자, 오늘 추가로 모집단 평균 뮤에 대한 단측 검증도 설명을 해봐야죠. 양측 검증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단측 검증일 때는 어떻게 되나? 예? 평균 수명시간, 전자제품의 평균 수명시간에 대한 예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부품을 하나를 바꿨기 때문에 수명시간이 좀 낮아진 것 같다. 짧아진 것 같다. 그럴 때 가설 검정은 H0는 H1 대립가설을 먼저 주장하고 싶은 바야. 2000시간보다 작다. 그죠? 그게 대립가설이고 나머지 부분 실수 선상의 H0와 H1의 내용이 전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00을 기준으로 이쪽 이게 H1이고 그러니까 뭐 이퀄까지 붙어서 2000시간보다 크다가 H0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등호는 반드시 H0에 붙는다. 이론적으로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냥 뮤는 2000이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네?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 등호는 반드시 H절에 붙는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등호, 이퀄, 사인이 H절로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 때문에? 가설 검정하는데 H절로가 맞는다라고 전제하고 가설 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이 맞는다, 2000이 맞는다라고
전제하고 그 값을 써야 되기 때문에 등호는 반드시 H0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 검정통계량은 뭐 물건의 평균에 대한 검정통계량, 가설검정이니까 검정통계량을 X받고 H의 기가격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거 왼쪽만 2점보다 작으냐 아니냐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작으냐 작다. H0의 기가격은 2점보다 좀 적은 값보다 더 작을 때 H0를 기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1999.99 시간, 예? 1999.99 표본 평균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H0 2000보다 작아졌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조그만 건데, 작은 건데. 그러니까 좀 떨어진 값보다 2000에서 좀 작은 값보다도 더 작을 때야. 근데 그 작은 값, 트리플 퀘션 마크, 요 값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보면은요, x바의 분포가 있어. 1-알파가 있고, 오른쪽에는 신경을 안 써. 큰 쪽에는. 요가, 왼쪽, 유의 수준을 전부 알파를 여기에다가만, 왼쪽에다가만 부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H2의 기가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알파를, 유의 수준을 몽땅 좌측에만, 요 값이 이제 말하자면, 요 값이 이거라는 얘기죠. 2000 빼기 T 알파 루트 n분의 S. 이렇게 된다. 이해됐죠? 예. 우측 검정. 이거보다 클 때, 대립가설이 뮤가 어떤 값보다 더 클 때는 알파가 이쪽으로 오겠지. 그러면 당연히, 예. 이거 똑같다고 칩시다. 2000 더하기 T 알파 루트 n분의 S가 되겠지. 그렇죠? 우측 검정일 때. 예. 오른쪽만 볼 때. 예. 그게 이런 것까지 이제 요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 건데 양측 검정에서 단측 검정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물론 체계적이겠죠. 그렇죠? 체계적이고 연결되고 쉬워집니다. 정말. 예.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만 우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U의 확률이라는 게 뭔가. 이 U의 확률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는 어떤 값인데, P값이라는 것을 제공해주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남들이 그냥 말로 이러면 돼 하는 이야기만 듣고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찜찜한 거야.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론적인 배경을 모르고 요령이죠. 요령만 배워가지고 가설 검정을 한다면 만족스럽지가 않죠. 항상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U의 확률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설도 오늘따라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 수고하셨습니다.